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마을입니다. 오늘이 8월 29일이고요. 제가 과일무와 레드무 씨앗을 여기에 파종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수확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 커다란 고무통은 다른 거 심었다가 수확하고 나서 이 뿌리 같은 게 있습니다. 뿌리 같은 거는 굵은 것만 빼고 나머지는 놔두세요. 여기에 유기질 비료와 천연 칼슘 비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대유 총진싹 뿌려줍니다. 흙 속에 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유 총진싹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모종삽으로 잘 섞어 주시고요. 밑에 굵은 뿌리가 있으면 빼내 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섞어 주세요. 지금 여기는 옥상이고요. 한 뼘 간격으로 군데군데 구멍을 내주세요. 사실 씨앗이 많으면 좀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싹이 터서 조금 크면 솎아내기 하셔도 좋습니다. 씨앗은 1개나 2개 정도 넣어주세요. 거의 90% 이상 발화가 되더라고요. 이제 2개가 올라오면 조금 키워서 하나는 솎아내기 해서 드시면 됩니다. 모종삽으로 흙을 덮어 주시고요.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 심어 주었고요. 여기에 대총진싹 한 번 더 뿌려 주겠습니다. 없으면 계피가루 뿌리셔도 됩니다. 9월 1일입니다. 와, 이제 3일 되었는데 이렇게 싹이 텄네요. 날씨가 매우 따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레드무를 심은 자리네요. 3일 만에 이렇게 싹이 튼 게 참 놀랍습니다. 오늘이 9월 17일입니다. 씨앗 파종하고 20일 정도 되었죠? 여기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 있는데요. 20일 만에 이렇게 이제 올라온 게 아니고 제가 3일 전에 씨앗 파종을 군데군데 다시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먼저 파종한 게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 안 보이죠? 큰 거는 20일 전에 파종한 거고요. 이거 이제 파종한 거. 비가 며칠 오더니 녹아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무 쪽으로 흙을 모아줘야 됩니다. 북을 해준다 하는데요. 풀을 뽑으면서 흙을 이렇게 소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자라면서 뿌리가 무가 되는 거죠. 쭉 올라오게 되는데요. 바람이 불고 하면 아무래도 꺾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흙을 이렇게 모아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풀도 얼른 뽑아 주셔야 되고요. 풀이 또 많이 크게 되면 뿌리가 번져 가지고 무에 지장이 있겠죠. 그리고 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추가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9월 23일입니다. 이쪽에 스티로폼 상자에 심은 무가 이만큼 컸습니다. 굉장히 잘 크고 있죠? 같은 날 심었습니다. 이렇게 꺾어진 것들은 미리 잘라버리고요. 이제 솎아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격이 너무 촘촘하죠? 사실 무는 한 뼘 간격으로 심어주시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솎아내기 한 것들은 많이 모아서 살짝 데쳐서 묻혀서 드셔도 되고, 또 생으로 해서 다양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진 것들은 좀 눌러주시고, 여기도 흙을 이렇게 좀 놓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북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공간이 좁고 또 긁어올 흙이 없기 때문에 흙을 위쪽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되는 거죠. 아직은 많이 빈약하죠? 요거는 길쭉한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연 칼슘 비료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도 며칠 전에 유기질 비료는 넣어 주었습니다. 9월 26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자랐죠. 나중에 씨앗 파종한 것도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빈약하죠. 10월 2일입니다. 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초록초록한 게 너무 예쁘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쪽에 거는 벌레가 하나도 뜯어먹질 않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조금 빈약하네요. 이쪽에 있는 무들도 이제 제법 많이 크기 시작했습니다. 요 앞쪽에는 굉장히 풍성해졌고요. 여기 작은 것들은 제가 나중에 심은 거죠. 이쪽에는 벌레들이 뜯어먹기 시작했군요. 이쪽에는 겨울이 되니까 옆에 가려져 가지고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와, 엄청나게 풍성해졌죠. 이렇게 2, 3일 사이에도 엄청나게 자란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옥상이고요.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죠. 풀도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10월 12일입니다.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요렇게 그 사이에 벌레는 구멍을 더 많이 뚫어놨군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직도 벌레들이 저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마구마구 뜯어먹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도 뜯어먹고 큰 것도 뜯어먹고 엄청나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벌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군요. 10월 21일입니다. 와, 이 무 이파리 좀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크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벌레가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멍난 게 하나도 없죠. 제가 약을 뿌린 것도 아니고 저 옆에 있는 무와 똑같이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비료는 그때 한 20일 정도 되었을 때 딱 한 번 주었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만 천연 칼슘 비료를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장소입니다. 옥상이라도 햇빛이 조금 덜 드는 곳이 있고 더 드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란타나도 예쁘게 피어 있죠. 여기에 있는 무는 왜 벌레가 먹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란타나가 독이 있다고 하는데 란타나 냄새 때문에 벌레들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란타나들이 쭉 붙어 있죠. 란타나에는 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벌레가 하나도 안 먹은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쪽에 있는 무는 햇빛이 안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빈약하죠. 이쪽에도 벌레 먹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벌레가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다 뜯어 먹었습니다. 엄청 뜯어 먹었죠. 이파리를 이렇게 뜯어 먹으면 안 되는데 엄청 뜯어 먹었습니다. 이쪽에 것도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과연 무가 자랄까요? 11월 15일입니다. 와, 이 무 이파리가 이제 완전히 빽빽해졌습니다. 엄청 많이 자랐죠. 요거 잘라서 삼겹살 싸 먹어도 참 맛있겠네요. 여기도 한두 개 벌레가 뜯어 먹었네요. 이 레드무는 무 이파리가 약간 붉은색으로 변했고요. 여기는 과일무 같고요. 이쪽에도 제가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게 잘 크고 있죠. 지금 안 보이시는데 무도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겨울에도 무가 살아 있습니다. 얼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서 먹으면 된답니다. 제가 사실 너무 늦게 심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좀 일찍 심어봐야 되겠군요. 무가 얼마큼 자랐는지 볼까요? 와, 요만큼 자랐습니다. 지금 두 가지 색깔 보이시죠? 여기도 요렇게 많이 자랐죠. 여기 고무통에 있는 무도 요렇게 자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벌레가 다 뜯어먹어 버리면 무가 자라는데 좀 지장은 있습니다. 이파리가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없겠죠. 그래도 요렇게 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12월 9일입니다. 요거는 과일무입니다. 동글동글하니 꼭 동치미무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요거는 레드무입니다. 붉은색이죠. 요렇게 무가 모양이 정말 웃기게 생겼네요. 여기 이파리를 완전히 뜯어먹은 무도 뽑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레드무. 색깔은 예쁘죠? 요렇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좀 일찍 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늦게 심었더니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몇 개만 뽑아서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됩니다. 여기는 겨울에도 무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잘라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과일무와 레드무 한 개씩 씻어 왔습니다. 이거는 과일무고요. 이렇게 색깔이 예쁩니다. 레드무가 색깔이 더 예쁘네요. 잘라보면 무 맛이 어떨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잘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달큰합니다. 요거는 과일무고요. 색깔이 예쁘죠? 한쪽을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과일무라 해서 과일 맛이 나는 건 아니고요. 무 맛입니다. 여러분도 내년에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무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서 드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레드무와 과일무는 일반 무처럼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